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김다련 이사님과 지난번에 태풍 상사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시던 게 있어요.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이게 정말 되게 어떤 보수주의 철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좀 다 보게 됐는데, 이게 좀 어떤 작품인가요? 저도 이렇게 뭐 그냥 박쥐, 그 배트맨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팀 버튼이라는 사람이 네.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실사화를 처음 시켰거든요. 처음에. 예. 예. 근데 이제 팀 버튼이 이제 그 팀 버튼의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그 코믹스러운 SF 영화의 그 코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배트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냈던 게 있었죠. 처음 배트맨은. 그래서 네. 처음 배트맨도 이제 조커가 좀 우스꽝스러운 역할로 아. 나오는 거고, 이제 거기 나오는 뭐 펭귄맨이라든지 뭐 캐트우먼이라든지 이런 상징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그 원작에 가깝게 풀어내려고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이 영화를 딱 잡았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팀 버튼의 배트맨은 네. 배트맨이 되는 과정을 빨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을 빨리 노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배트맨이 어떤 적과 대치하는구나라는 구도가 있었다면은,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이 되는 과정이 엄청 길다는 거죠. 그래서 배트맨을 좋아했던 사람이 배트맨 비긴즈를 볼 때 되게 지루할 수 있어. 오히려. 왜냐하면은 네. 배트맨을 보는 사람은 배트맨의 그 캐릭터와 네, 네. 그다음에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장비들, 그렇죠. 그런 거 멋있는. 네. 그런 거에 꽂혔었는데, 배트맨 비긴즈를 보면은 배트맨이 되는 게 후반부에 가서 되거든. 거기 때까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좀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비긴즈, 그다음에 다크나이트 나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크나이트 트롤리지라고 하는데, 이 세 편을,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서 왜 비긴즈를 저렇게 찍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보시면, 라이즈에서는 아예 이거는 우파 영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라이즈를 딱 봤을 때. 그걸 예, 예. 보면은 지금의 한국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오. 너무 이렇게 똑같은, 네. 점점 살다 보니까 더 똑같아지는 그런가요? 점점 더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파 영화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나는 우파입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인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상당히 어, 그런 쪽의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그렇다. 브루스 웨인이라는 어떤 사람이 아기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시작이. 그렇죠. 그래서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음. 우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박쥐가 막 날라오는데 이거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죠, 예,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영웅이 어떻게 힘이 생기고 아니면은 뭐 초능력자가 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부터 보여주는 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이다.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면은 네. 보통 다른 영화는 이런 거지. 만약에 박쥐다 그러면은 박쥐로부터 초능력적인 힘을 얻습니다.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미에 물렸어. 그러면 그 거미에 물린 걸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데, 이건 박쥐는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박쥐를 보면서 뭐지라고 할 때 이 박쥐를 어디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 어디서 보느냐. 우물에 빠지게 되고, 네. 그 우물 안에서 박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뭐냐? 이게 이제 3편에 또 나오는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요? 3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물 감옥이 있어요. 그러네. 우물 감옥이 있는데, 생각도 1편에서는 못하고 있었다. 1편에서는 네. 공포를 느끼죠. 우물에 갇혀서 박쥐로부터 공포를 느끼는데, 네. 3편에 가면은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3편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네. 1편에서는 그 공포의 기원이 우물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물은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내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예.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성숙하지 못한 브루스 웨인은 어렸을 때는
이걸 그냥 공포로만 받아들여. 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박쥐도 자체도 음. 즉 공포인 거지. 그래서 이 무섭다라는 게 사실 박쥐가 무서울 일은 없는데 그 박쥐들이 많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본인은 무서운 거죠. 음. 이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이제 이 어린아이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보수주의까지 가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음. 이 공포를 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파 전체적인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우파의 숙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 예.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음.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한 공포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를 있으니까. 마주하지 못하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공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음. 관한 이야기가 네.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트릴로지 전체 3편에 흐르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공포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네. 이제 보수는 맞이해야 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네. 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죠. 음. 그 공포가 결국에는 이 주제다. 음. 그래서 다크나이트 시리즈 3편을 다 보면은 음. 꼭 이재명이 아니어도 네. 나는 이런 거죠. 두려움. 우파가 생각하는 좌파 정권이 됐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두려움, 생길 수 있는 뭐 문제들 뭐 그런 걱정거리들. 그쵸 걱정거리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다. 그래서 네네. 아버지가 네. 이야기를 하잖아. 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공포를 보고 온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만 그 박쥐로부터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박쥐도 너를 맞아요. 보고 두려움을 네. 느꼈을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가 좌파 정권이 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음. 좌파 정권은 또 우리가 되는 걸 두려워할 수 있다. 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해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박쥐도 너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야.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내던지는 주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내려와서 구해주잖아요, 아빠가. 그러면서 일으켜주고 하는 게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쵸. 3편에 가면 본인이 극복해야 돼. 그러네. 그게 그렇게 되네.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일어서는 것을 뭐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나? 예,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실패를 바라보는 우파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뭐야?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지면 뭐 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파가 관통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는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네.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두려운 건 뭐야? 나라 망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봐. 네, 그런 거가 있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좌파 정권이 되면은 다시는 우파 정권으로 돌아오지 자유가 못할까 봐. 끝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렇지. 네.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네네. 그러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브루스 웨인이 그대로 느꼈었고 그 공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을 그렇죠. 부모님을 의도치 죽이는. 않게 죽게 되죠.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냐? 그럼 브루스 웨인이 어렸을 때 이 브루스 웨인이 질서 있게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모님이야.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브루스 웨인에 대한 질서인 거고 또 그 당시에서도 이 사람들의 위치가 질서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거죠. 부자로 나오니까. 네. 근데 왜 부모님이 죽냐? 브루스 웨인이 공포를 다룰 수가 없었지. 극장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 박쥐를 보고 나오다가 어떤 뭐랄까 지나가는 거렁뱅이? 조칠이라는 그 범죄자인데 네. 이제 그 사건도 이런 거예요. 본인의 그 공포가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는 데를 가는 거죠. 예. 거기에 박쥐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둠컴컴한 이 분위기가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네. 질서를 이탈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건 뭐야? 내가 공포스럽더라도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거기 보는 앉아서 거죠. 다 보는 거지. 예. 그리고 다 같이 나왔다면은 부모님은 안 죽을 수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이탈하고 질서를 이탈한 결과 뭐야? 아무도 나오지 않는 순간에 나오면서 지나가고 있던
조칠이라는 거렁뱅이한테 총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질서였는데 그런 질서에서도 조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다 조칠이란 사람들은 언제 범행이 저질러지는가? 내가 질서 속에서 이탈했을 때. 때. 그러니까 조치를 만난 거는 질서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난 거지.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의 모든 게 다 끝나고 군중이 다 같이 나올 때라면은 안 만날 수 있었지. 근데 중간에 나왔고 네. 중간에 나오는 과정에 이제 정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쪽문으로 나오듯이 나왔는데 그러네. 그 쪽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칠이 있었고. 그러한 범죄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칠이 부모님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뭐가 생겨? 분노가 생기는. 재판장에서 이제 브루스 웨인은 이제 네. 화가 난 거야. 네. 이 친구를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보수의 감정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조칠이라는 그렇죠. 범죄자한테 돌리는. 네. 그래서 총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총을 쏠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이 다른 저기 나오는 다른 여자가 나와서 이거는 팔코니의 선물이다. 그러고 암살을 하고 가버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친구인 레이첼이 이거 보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는 못해도 누군가가 복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감정은 뭐냐? 내가 복수는 못하겠는데 누군가가 와서 복수를 해주기를 꿈꾸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복수를 해준 사람이 누구야? 결국에는 그렇게 복수를 해준 사람은 마피아야. 카르텔을 갖고 있는 마피아 이름이 팔코네죠. 그렇게 등장을 해서 야, 내가 정이다. 너는 아무것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첫 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악한 상황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복수에 의해서 생기는 질서는 결국엔 타락한 질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네. 좌파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복수로서 갚아주고 다시 질서를 잡는다면 그거는 결국엔 누구의 질서냐? 그 복수한 사람의 질서다. 아버지가 다스리던 도시가 이제 범죄자가 다스리는 도시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복수는 결국에는 뭘로 만들어져? 복수심은 결국에는 그 전에 있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네. 새로운 부패의 질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 얘기가 하는 거지. 너가 분노로서 일으키고 싶었던 것들을 대신해 준 사람을 이제 브루스는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팔코네가 우리 부모를 죽인 조치를 대신 죽여준 거에 대해서 나 감사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레이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복수는 너의 만족이다. 이건 질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는 조화롭게 사는 게 정의지. 너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파의 정의는 뭐야? 배신자를 처단하고 어떤 사람을 뭐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조화롭게 같이 사는 거고 그 조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법정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뒤에도 계속 나올 거고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네. 법이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법이 늦잖아. 우리가 만족하는 만큼 빠르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 법이다. 왜? 조화를 만들어주는 건 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레이첼이죠. 그래서 그 레이첼이 결국에는 뭐야? 브루스를 계속 각성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기대하는 레이첼이 이쁘고 네. 대부분 이제 기생정결 로맨스를 네. 기대하면 이 영화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레이첼이 나와서 네. 마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연인처럼 소꿉친구. 나오지만 네. 결국에는 되거든. 각성제 역할. 각성제였네요. 레이첼의 저기 직업도 검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뭐냐? 법과 제도를 상징하는. 지금 우리는 좀 망가졌지만 법과 제도를 상징하는 게 검사지. 그래서 검사가 제대로 판단해서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하는 게 정의에 의한 조화다.
레이첼이라는 검사가 양심적인 검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윗선이나 판결이나 다 팔코네한테 매수가 돼서 그쵸.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계속 법정에 일단은 세우는 것이 보수의 정의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보수의 정의이다지. 그래서 보수의 정의는 뭐냐? 개인적인 복수심과 영웅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에 네. 관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포에 더해서 큰 주제 하나는 뭐냐? 어떻게 법치를 통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에는 같이 가는 것처럼 안 보이죠. 네. 이 1편만 봐서는 공포와 이게 같이 간다고 라고 느껴지진 않아.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예, 질서를 예, 잡을 수가 있다. 예. 아, 그게 근데 이제 개인 내면도 그렇지만은 넓게 보면은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담시가 예. 되게 우중충하게 고담 자체가 되게 우울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질서가 없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고담시는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계속 어둡게 나오고 언제까지 우울해지냐 했을 때 이제 저기 다크나이트 2편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우울하게 나와. 그리고 3편에 잠깐 반짝이었다가 다시 이제 3편부터도 또 우울해졌다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감독은. 네네. 네. 브루스 웨인이 네. 그 리그 오브 섀도우라는 어떤 그 비밀 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리그 오브 섀도우를 처음에 딱 봤을 땐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신념이나 이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담이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예. 이게 이제 리그 오브 섀도우가 네. 좌파를 상징하는 그래요? 단체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웨인이 네. 타락한 도시를 떠나잖아. 네네. 타락한 도시를 떠나는 게 결국에는 이 도시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러 가는 여행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일단은 좌파와 그 다음에 우파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거, 지금 상황이 문제인 것은 우리도 인식하고 저들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좌파들은 이상적인 해답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헨리 듀커드를 만났을 때 네. 리그 오브 섀도우의 헨리 듀커드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 와, 괜찮다. 쟤네는 정의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우리 권위주의가 무너졌을 때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생겨나듯이 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로서의 진보주의자들이 정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감이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리그 오브 섀도우 씬입니다. 그래서 헨리 듀커드를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 그러냐? 공포를 정복하는 방법은 나 스스로가 더 큰 공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포가 되어서 저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 된다가 이제 좌파식의 방법. 아, 근데 그걸 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공포를 정복하자라는 주제는 똑같은데 네.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공포를 극복하냐? 내가 스스로 공포가 돼서 단두대에다가 루이 16세를 모가지를 댕강하는 네.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뒤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처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네, 예. 맞아요. 그 처단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처단하는 권력을 가지려면 내가 스스로 공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헨리 듀커드라는 사람은 결국에 그 길로틴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졌을 때 네. 망가뜨린 사람을 스스로 처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브루스 웨인이 하고 싶었던 거죠. 맨 처음에 그쵸. 그쵸. 조치를 내가 죽이고 싶었던 네. 거죠. 레이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고 얘는 법에서는 해줄 수가 없으니 네가 해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진 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극단적인 어떤 경우에선 진짜 음. 법에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진짜 저런 생각까지 가지 않나. 그래서 네. 좌파적인 해결을 하고 싶으면 음. 극좌가 되는 거고, 음. 우파적인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극우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나 생각은 옳을 수 있는데 네. 방법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인 음. 질서를 원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 바로 잡는 것은 음. 누가 해야 된다?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좌파들이라고. 음. 그래서 리그 오브 섀도우는 누가 잡아야 된다? 자기 본인들이 네네네. 잡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본인들이 질서고 본인들이 정의다라고 음. 외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브루스 웨인의 각성은 뭐냐? 아니다. 사람의 생명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를 깨닫는 것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섀도우의 이야기죠. 네. 이 리그 오브 섀도우가 결국에는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을 주지 않나요? 도움은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쵸. 우리도 좌파의 이론들을 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이론은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네,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을 무시합니다. 그냥 이게 옳다 그러면 가야 된다. 그런데 좌파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냐 그랬을 때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것을 현실에서 녹여낸다 그러면은 제도적인 것으로 녹여내야 되는데 늘 좌파의 생각은 뭐냐면은 제도권 밖에서 녹여내는 거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나 결론적으로는 그 제도 안에서 이제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좌파 우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은 좌파하고도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들의 생각도 좀 다만 그것을 이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좌파의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어. 우리는 좌파의 생각을 들을 필요도 없고 쟤네가 생각하는 건 쓰레기야라고 치부해버리면 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를 잡는 것이 맞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좌파의 생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네. 거고 1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 리그 오브 섀도우는 더 큰 공포를 눌러야 된다. 그 방법론을 택하는 거고 네. 브루스 웨인은 나는 아니다. 그 영역은 내 영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리그 오브 섀도우를 관통하는 메시지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제가 여전히 그 리그 오브 섀도우에 대해서 참 이게 미묘하더라고요. 그 주술회전 같은 데도 그 스구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세상에 실망하고 그러니까 흑화해서 좀 극단적으로 더 빠진 쪽이잖아요. 자기 그런 신념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감정을 그대로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거는 좌파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우파 보수의 해결 방법은 한 번 더 삭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조커라는 인물이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는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에서는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조커지. 조커의 카드가 그 고담 씨에게는 아니면 배트맨에게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의 선택이 정당하다 생각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하다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결국에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에 대한 걸로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브루스 웨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 법정에 세워야 된다.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기 헨리 두커드는 얘는 살인자다. 그쵸.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 네.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조칠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브루스 웨인의 생각이죠. 브루스 웨인의 생각이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좀 헉했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헉했냐면은 저 헨리 듀커드는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리그 오브 섀도우 멤버들이랑 막 수련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죽이라고 한 건데 죽이지 않고 나는 이제 이거 법정에 세우고 다른 길 가겠다 하면서 쟤네를 약간 팀킬 같이 하고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그 오브 섀도우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스승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브루스 웨인은 네, 네. 언제 답을 얻었냐? 이 포인트를 모르면은 우리가 답을 찾으러 간 걸로 보는 거죠. 브루스 네. 웨인은 이미 답을 얻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미 레이첼이랑 얘기를 할 때 답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왜 답을 얻었지만 네. 내가 이 사회를 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몰랐던 거지. 아, 그런데 네네. 사실 네. 리그 오브 섀도우에 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뭐 이런 거에 어. 대해서는 기능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은 거는 아니다라고. 답은 언제 찾았냐? 답은 이미 레이첼과 이야기할 때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브루스 웨인이 각성하는 것도 누가 각성을 다시 시켜주냐? 그것도 레이첼이다. 그래서 브루스 웨인의 마지막 실험에서 결국에는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실천하라가 얘네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 능력을 갖췄으니 너의 리그 능력으로 섀도우에서. 너의 능력으로 처단을 해라. 그게 너의 정의다라고 얘기한 거고 브루스 웨인은 아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췄어도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은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를 내린 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얻기까지 왜 브루스 웨인은 이런 결론을 얻었나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스토리만 보면은 네. 똑같이 지금처럼 죽여도 되는데? 라는 결론을 냅니다. 네. 관객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보다도 그래도 리그 오브 섀도우 쪽에서 더 도움을 준 쪽인데 오히려 이게 살인자를 죽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도 저쪽에 피해를 입히고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런 사상이 무너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브루스 웨인 브루스 웨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아, 살인자보다도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헨리 듀커드가 얘기하죠. 부패한 판사한테 재판받게 하는 게 맞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법안에서 판결을 받게 하는 게 네. 보수에게는 정의다. 그러니까 악당은 계속 나올 건데 나쁜 애들은 계속 생기는데 그럼 나올 때마다 배트맨 다시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잡아서 다시 넣고 그럼 다시 얘네 뭐 뇌물 주거나 아니면은 부패 판사 검사 때문에 다시 또 풀려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를 생각하니까 과연 고담이 그렇게 해서 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관객은 네. 배트맨 1에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사실 배트맨이 2에서 이제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정점이 다크나이트였을 때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아니었으면은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트맨 첫 작품이 그만큼 좀 약했습니다, 사실. 전 사실은 비긴즈가 재밌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까지.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 방법이 이렇게 간다고?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부터 이게 좀 답답하고 네네네. 고구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 먹는 느낌이 딱 나온 거지.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도시는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렇죠. 도시는 하나도 안 바뀌어서 이제 브루스 웨인이 뭐 하냐면 그냥 타락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레이첼을 만나죠. 그래서 레이첼을 만났을 때 이제 레이첼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이제 브루스 웨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은 뭐라 그래?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내 안에는 신념이란 게 있거든. 딱 한마디 합니다. 너를 정의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다. 이게 제가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교훈이고요. 배트맨 비긴즈를 통과하는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잘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리그 오브 섀도우는 왜 잘못됐냐? 생각은 똑같을 수 있지. 생각은 정의로울 수 있고. 네네. 근데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배트맨과 그 리그 오브 섀도우는 다른 사람인 거야. 같은 그 병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방은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우파의 처방과 좌파의 처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약간 레이첼을 보면서 어떤 생각도 또 드냐면은 이렇게 그 내 안에 여성성, 남성성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브루스 웨인은 애초에 답을
자기 안에 갖고 있었다. 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은 게 그게 아니라. 우물이에요. 음. 계속 우물이 상징하는 건 내 네. 안에 있는 공포. 네. 그 공포를 결국에는 누가 해결을 했냐 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음. 내 안에 숨겨놨던 내 그 가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이첼일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멜로로 보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쵸. 멜로적인 요소는 안 나오니까. 레이첼이 네. 얼굴 예쁜 거 빼고는 네. 답이 없어요. 전혀 여성적인 네. 매력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도 1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1편은 예쁘던데 네. 2편 때 갑자기 배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2편은 왜 다크 갑자기 나이트에서 네. 가장 잘못된 거는 레이첼이 바뀐 거다. 배트맨은 뭘로 상징이 되는 거냐면은 제도권을 이탈하는 법이라는 제도권을 이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관이 돼.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네. 제도권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제도권이 아니기 스스로.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야. 음, 내가 제도권의 안에 들어갈 때는 가면을 벗은 브루스 웨인으로 살지만 음, 제도권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음, 배트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는 음. 제도권에서는 나는 살면서 제도권 밖으로 넘어가는 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심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네. 때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지 못하는 법이 볼 수 없는 영역들을 시민단체가 보고 고발을 하고 잡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사실은 시민단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법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다루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배트맨이 아닌가. 그래서 우파 사람들도 이런 거지. 저 범죄자들 뭐 나랑 뭔 상관이야가 아니라 내가 제도권 밖에서 다크나이트가 돼서 이 제도권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시민의 감시라고 보는 그래서 브루스 웨인은 음. 본인이 공포를 입은 거잖아요. 음. 적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하는 거는 같은데 음. 리그 오브 섀도우 쪽처럼 음. 근데 자기가 처형하냐 안 하냐의 결정권은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죠. 공포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어떻게 그치. 보면. 그래서 이제 공포를 이용하는 음. 방법에 대해서 네. 배트맨은 수트를 입고 음. 그 수트를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하지만 이제 리그 오브 섀도우는 나중에 이제 라스 알굴이 되어서 이제 가스를 주입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네네. 내면에 있는 공포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공포 가스를 왜 주입하느냐?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민낯을 드러내는 거죠. 조종도 조종인데 네.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거든. 추함. 그 가스를 맞이했을 때 반응들은 되게 추합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가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상태가. 그 사람을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추해 보이는 거지.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비난입니다. 좌파들이 쓰고 있는 공포 가스는 도덕적인 비난이죠. 그렇게 또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을 계속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은 수치심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공포 가스지. 어떤 자기네들의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나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될 것들을 공개화해서 수치를 주는 게 공포가스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네. 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발가벗겨서 지금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옷을 입고 나가지만 이것을 그냥 다 발가벗고 나가면은 막 수치심으로 그렇죠. 되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폭시킴으로 인해서 네.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게 이제 급진주의자들의 이제 그 공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뿌렸을 때 똑같이 뒤집어 쓰죠. 가면을 뒤집어 쓰고 가스를 뿌리면 그 사람들은 그 도덕적 비난 앞에서 완전히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평론가 김어준이 나옵니다. 아니, 닥터 조나단 크레이.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아, 전혀 이미지는 매치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아주 정장을 입고 네, 나와서 네. 사회 저명한 인사처럼 네. 망상증의 환자는 음. 무의식적 공포의 원형을 음. 형태를 외부에서 만들죠. 이러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진단을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네요. 음. 변이자니까. 그래서 이제 다 뭘로 만들어요? 망상증 환자로 그쵸,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주는 음.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망상증 환자는 어떻게 돼요? 법에서 잡아놓을 수가 없지. 그쵸, 그쵸. 예. 정신병자를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죄부를 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플루언서지. 사회평론가고 정치평론가고 다이빙 벨이다 뭐 이러면서 다이빙 벨만이 살릴 수 있다. 못 살린 거는 정부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생산해내주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뿌리지만 자기가 뿌려놓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그렇게 만든 내가 본인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상상한 거다. 내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념은 추상적이지만 네. 공포는 구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능력. 아까 전에 이 대사가 레이첼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레이첼은 네. 너가 생각이 어땠든 간에 아, 행동이 중요하다. 그쵸, 그쵸. 근데 여기는 육체를 지배하는 거는 정신이다.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브루스 웨인이 레이첼을 만났을 때 나는 생각이 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난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랬을 때 레이첼은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또 상반되는 대사라는 거를 지금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실제로 정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악하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좀 뭐랄까 사악해 보이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네. 정신적으로 오르면 네,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옳은 거다. 그쵸, 옳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옳은 게 되는 거야. 아,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옳은 생각을 네. 했어. 네. 근데 그 옳은 생각을 했는데 그 옳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한 짓은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파적인 생각은 네. 네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했어. 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수와 우파는 과연 폭력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해봐요. 배트맨은 나는 공포다. 너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라. 이 제도권 밖으로 넘어오면은 공포를 만날 것이야 라는 위협으로 가지만 알굴은 그냥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공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비인간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나마 배트맨은 좀 그래도 어떤 갱생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러면은 그렇죠. 하는 그래서 네. 배트맨은 나는 네. 죽이지 않는다. 나는 대신 그 범죄자랑 협상하지 않아. 네, 네. 뭐만 해? 그냥 잡아다가 경찰서 앞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근데 이게 1편에서는 그 배트맨 조명 위에다가 범죄자를 묶어놓고 조명을 켜면 고든이 와서 잡아가는 식으로 이 사람 잡아가라, 이 사람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고든을 통해서 심판을 네.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헨리 두커드는 와가지고 야, 저 고든 자체도 무능한 거야. 저들을 믿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구축하자라고 네, 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적인 후반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가 가가지고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 그 배트맨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진짜 어떻게 이 사회의 무질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쾌하게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긴 호흡은 네. 어떻게 이 제도권을 벗어난 이 범죄자들을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라스 알굴 쪽은 그냥 다 죽여라. 다 뒤집어 엎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음. 꼭 무슨 코스프레 이런 거를 하면은 음. 배트맨 코스프레 하는 사람은 잘 못 봤는데 네. 조커 코스프레는 꽤 많아요. 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폭로적인, 예. 도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더 매력은 있지. 예, 그렇게 그래, 된 건지. 좌파의 이론이 매력은 있죠. 음. 그게 이제 조커가 어떻게 보면은 급진 좌파의 예. 뭔가 그런 상징 라스 같은 알골도 거잖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조커가 등장하는 것은 네. 이제 2편이 되게 독특한 게 1편과 3편은 평행선을 이루고 갑니다. 네,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물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독특함은 뭐냐면은 사회가 어떤 한 영웅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다크나이트를 넣습니다. 배트맨은 나는 개인으로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제도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잡아서 사회 제도권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고발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죽이진 않죠. 대신 그들하고 협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와 협상하는지 모르니까 가면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협상하지 않는. 만약에 브루스 웨인으로 갔다면은 브루스 웨인과 협상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배트맨이라는 이렇게 익명의 뭔가 그런 익명의 존재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물론 배트맨도 폭력을 사용하지만 뭐를 안 하냐? 판결을 안 하죠. 그리고 제도권에 안 들어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사회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본인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도권에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안 안 되는 되지. 거네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뭐해요? 제도권에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하지. 그게 우파가 지금 망가지는 이유. 아, 그러게 다 연결되네. 음. 근데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도권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충분히 그 뭐랄까 그러면은 지위도 있고 똑같이 하니까. 얘기하자면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긴 해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고담 어쨌든 망가져도 자기 돈 많고 하니까 뭐 다른 동네 가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고담을 뭐 싹 갈아엎던지 그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런 방식을 택했을까라는? 그게 이제 힘들고 다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또 가치가 나오는. 우리 윗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네. 그 질서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각자 도생은 안 맞는 거예요. 네. 보수에서 각자 도생을 외치는 사람은 보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보수라면 뭐예요? 이 사회를 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게 하는 게 보수인데 자꾸 각자 도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배트맨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배트맨이. 내가 돈이 많더라도 뭘 해야 돼? 이 사회의 질서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브루스 웨인이니까 돈을 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이 사회의 질서를 알게 모르게 잡아가는 게 네. 브루스 웨인의 역할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배트맨은 죽이진 않죠. 하지만 구해주지도 않지. 네.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 이제 배트맨을 다시 한번 만나죠. 가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름이라도 말해달라.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배트맨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말해주는 건 속마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다. 네. 라고 레이첼한테 가면을 쓰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죠? 그 정도면. 레이첼이 너 브루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배트맨이냐라고 얘기 안 하고. 레이첼이 배트맨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난 너랑 연애 못한다. 너가 배트맨으로 사는 한 나는 너랑 연애를 못한다죠. 그럼 배트맨은 뭐 해야 돼?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배트맨을 놔버리면 레이첼하고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택하지 않지. 왜냐? 나는 이 사회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희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자기 삶에 대한 희생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레이첼하고 이제 연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레이첼이라는 정체성은 항상 담아두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행동이다. 보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네. 근데 배트맨은 꼭 그 고든이라는 경찰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그렇죠. 구조죠. 고든 자체는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고든은 뭐냐? 정의롭지만 무능력. 그렇죠.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배트맨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경찰로는 힘들다. 음. 왜 그러냐? 범죄 수단은 빠른데 음. 우리는 느리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권력에 독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해결책을 갖고 있어도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을 쥐고 있고요. 권력을 쥐고 있지만 독점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부패한 경찰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든의 위치는 그런 영웅은 아니지만 제도 속의 인간으로서 고든을 남겨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배트맨에서 가장 주인공은 고든일 수도 고든일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라스 알굴이나 배트맨이나 레이첼까지도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의 인간화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그러지만 전 배트맨도 약간 어떤 부분에서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집착적이라고 해야 되나? 고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근데 그렇죠. 고든이 가장 복합적인 인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성장하는 건 고든밖에 없습니다. 승진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승진이 제도적인 어떤 안정감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요. 고든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배트맨부터 다크나이트에서 그다음에 라이즈까지 보면은 제도가 어떻게 제도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트맨은 대신 뭐예요? 제도 밖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도 밖에 나오는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을 질서 안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다크나이트 처음에 나올 때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은 배트맨이 멀리 도망간 고든에서 떠나서 도망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죠. 경찰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탈하는 자들을 배트맨은 제도권 안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리고 처단은 누가 해라? 제도와 법이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은 뭐야?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름은 배트맨이고 다크나이트지만 왜 고든이 주인공처럼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질서 자체가 아니라 질서의 보조물이다. 그러니까 배트맨만 봤을 때는 배트맨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배트맨 비긴즈만 봤을 때는 배트맨이 그렇게 주인공스럽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를 가면은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뭐 하고 서로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이제 다크나이트에 가선 이제 조커에 의해서 더 드러나는 거죠. 라스 알굴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조커는 까발리는 거죠. 사회가 이 정도다. 너네 더럽다. 이 더러움을 너네 이 역겨움을 참아내고도 너네는 그 법과 제도라는 질서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은 질서였잖아요. 사실상 상징이 질서였는데 브루스 웨인은 그러면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질서가 되는 거는 포기한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질서로 되는 걸로는 이 도시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 질서 밖으로 나가는 자들을 네. 질서 안으로 다시 넣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질서 밖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서 밖에 있는 애들을 다시 질서 넣는 밖에 거는. 있는 폭력이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폭력의 윤리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수의 영화로 봤을 때는 질서다. 질서가 공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을 때 질서가 다시 잡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과제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것은 질서라는 거다. 질서가 완벽하지 않다가 고든이거든요. 하지만 수능을 하자. 모든 건 질서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 질서가 불완전할 수 있다.
시대를 못 쫓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 법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트맨 1편만 하더라도 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배트맨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전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행복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이재명이 되면 안 됩니다. 좌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선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공포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이 과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공포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트 시그널이 이제 조명을 키면은 이제 저걸 잡았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잡았다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거를 킴으로 인해서 도시의 치안이 좀 좋아지고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켰다라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 밖에 배트맨이 있다.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갔을 때 네. 그것을 응징하는 사람이 있으니 법 안에서 제도를 지켜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저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제인데 맨 마지막에 조커 카드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2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조커가 뭐지? 라고 할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질서다. 아, 그러면은 비긴즈 때까지는 완성은 안 됐던 질서인 거군요. 그리고 질서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냐?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수에게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질서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쿠데타를 일으켜도 군인이 독재를 해도 질서만 유지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제도화된 사회거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끊임없이 모두가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어떤 한 영웅이 나와서 질서! 그러면 질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질서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다른 얘기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됐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질서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된다. 뭐 좌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러분을 여태까지 우리는 잘 견뎌 나왔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무너진 거 아니냐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견뎌서 다음 정권을 봤었고 다음 정권은 창출해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정권이 창출이 됐을 때 정말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갔었냐,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갔었냐는 다른 얘기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제가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거는 질서. 제도권, 네. 행동 이런 단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비긴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편 중에 비긴즈가 좀 그 인상 깊었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그 희생하는 거 나를 내보이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연대도 그런 느낌이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개인 각자 잘 살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시민단체라는 게 네. 사실은 정권이 이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부패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램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고 좌파 시민단체는 모르겠어요. 맨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파 시민단체는 그런 방향이 천천히 맞다. 헌신과 그다음에 노력과 안 보이는 자기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가 뭐 여기다가 뭐 나는 뭐 1,000만 원을 댔으니 나를
칭송해주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 각자의 할 수 음. 있는 기부를 해주시고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이것도 배트맨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대안? 음. 아, 네. 그래서 오늘 비긴즈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한번 그 이제 다크나이트 예. 2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편인데 조커에 거기에서 이제 대해서도. 조커가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질서의 상징인 조커가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과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담시는 어떻게 대답하고 배트맨은 어떻게 대답하고 또 하나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비 덴트라는 영웅. 네. 왜 영웅으로는 힘든가? 그게 이제 인물론으로 가는군요. 그쵸. 하비덴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영웅이 예. 필요하지만 네. 영웅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아. 라는 식의 예, 이야기를 예. 합니다. 보수에서 영웅론을 너무 칭송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되게 독특한 편이 2편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걸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라이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보수의 가치는 이런 건데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인셉션이나 그런 작품들도 근데 메멘토 같은 거 그런 좀 세계관이 있나요? 아, 그럼요. 오. 메멘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네. 우리의 기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든지 옳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옳은가? 그런 좀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걸 계속 던지네요. 그래서 우파의 인간과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질서밖에 없다. 가 이제 우파의 출발관이고 이 좌파의 출발관은 인간이 원래 완전하다. 자연 상태에 두면은 완전했던 인간을 왜 자꾸 건드려 가지고 망가뜨리냐 네, 이런 네. 거지.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SF 영화가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니, 아바타 맞나? 맞아요. 아바타도 있고요. 터미네이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지배한다. 문명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두면 알아서 어, 잘 될 건데.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그거죠. 미래의 너희들은 지배당한다. 네. 로봇이 상징하는 게 문명입니다. 문명에 지배당한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문명의 발전이 결국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라고 가는 게 좌파 사상이고 그거를 사실 우리 지구 안에서 원시족을 보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모해족 그렇죠. 지구만 봤을 때는. 모해족 아무리 네.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무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기 싫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이 선택한 게 뭐야? 외계 행성이야. 저렇게 아름답고. 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최근에 그다음에 아바타 여기에 봤는데. 있는 아름답잖아요. 촉수로 가지고 딱 네. 하면은 자연과 교감을 해서 뭔가 새도 타고 예. 물고기도 타고 네. 다 하잖아. 네. 대자연의 막 어머니 모성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대자연. 감명 깊게 봤는데 참. 그러니까요. 그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마더 네이처. 예. 그래서 페미니즘. 그리고 또 어머니의 아버지는 안 나와. 그쵸. 약간 여신 모성신에 대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번에 브레지에서는 예수님을 여자로 만들지. 자기를 희생해서 독생자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 또 이어지나요? 엄청난 세계관을 가지고 좌파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게 사실은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네. 좌파 세계관을 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좌파 세계관에 빠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우리는 네. 우파 세계관의 영화를 좀 찾아서 좋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다크나이트로 네. 찾아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